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 민생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북 교류와 국제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오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임. 미국 정치인 털시 게버드의 신간 민주당을 떠나며를 직접 필사하며 번역. 검찰권 남용의 폐해 등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송영길 대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정세, 집중 분석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밀착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옥중에서 미국 정치인 털시 게버드의 신간이죠. 민주당을 떠나며를 직접 필사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 책인데 이 책을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털시 게버드 지금 미 정보국장과 하원 의원 시절에 친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그 대가로 DNI,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말한 것처럼 정치가의 임무는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낸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아서 이 임기 4년, 이재명 5년 동안에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길을 찾아보는 게 저의 주된 고민이었는데 네. 여기에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네. 이걸 번역하게 됐고, 두 번째는 미국 민주당이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갈 길이 없고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미국 민주당, 오바마, 클린턴 때 잘 나갔던 민주당이 이렇게 몰락했을까? 네.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네. 책을 번역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 많다고 했는데 네. 미국 민주당 사례에서 우리 정치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은 특별히 어떤 겁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가 엘리트화돼서 서민 대중과 단절이 됐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은 너무 살이 찌고 인텔리, 중산층, 부자들 속에 대라면서 노조의 지지도 잃어가고 성소수자, 그다음에 DEI 이런 어떤 이 추상적 개념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네. 이민자 문제, 일자리 문제, 러스트벨트에 좌절해 있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에 트럼프는 소구력을 가졌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파고 들어간 거죠. 파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파이낸스 전문가들, 엔지니어들, IT 기업들은 다 부자고 돈 벌고 실리콘밸리도 거의 아시아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학력이 낮은 저학력 백인 남자들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특권층으로 매도되고 공격을 받으니까 네. 분노에 쌓인 거죠. 우리가 백인이고 남자인데 백인한 사실이 특권이란 말이냐. Black Lives Matters. 흑인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역풍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송 대표께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고 국제 외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마무리됐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도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입장을 취한 바람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미국 정부 측과 협의할 때 물러서지 않고 잘 버텨낸 거죠. 사실상 미국의 전략은 정상회담을 매개로 빌미를 틀어서 3,500억 달러 투자의 구체적 내용에 사인을 받으려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게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 요구를 그렇죠. 했죠. 아니면 정상회담이 파토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이 관료들이 겁나가지고 이 대통령 눈치도 보면서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파토 안 나게 하려면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파토 나도 좋다.
네. 정상회담 안 해도 좋으니까 물러서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김용범 실장이 러트닉 장관과 제대로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에 가져가려면 우리나라는 통화 위기가 발생합니다.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일본은 무제한 통화 수합이 달러화 돼 있고 기축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현찰로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단호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려면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으로 관세 전쟁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을 구금해서 지금 충격인데요. 미국과의 통상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미국의 정책이 모순된 게 많잖아요. 네. 자기 본토에 투자하라 그러면서 그 투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조지아주의 그 LG 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전부 압류시켰다는 것은 자기 모순의 면이 있고, 그러나 어찌됐건 자기들이 여행 비자로 왔는데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위반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고위급 협상이 필요하고, 저는 뭐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직접 연락을 해서 네. 차후에 이 비자 문제를 좀 개선을 하자. 한쪽에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에 엑셀레이터를 밟은 꼴 아닌가. 조지아주에 그렇게 직접 투자를 요구해 놓고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 이렇게 비자 문제로 걸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긴밀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섰습니다. 반서방 연대가 구축된 모습인데 송 대표께서는 뭐 중국 러시아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 삼아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보여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일단 이번 전승절 행사에 눈여겨볼 것은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천안문 막루에 올랐는데 그렇죠. 이것이 한미일에 대응하는 북중러 삼각동맹은 아닙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나가서도 북중러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사실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러 북중회담만 열렸습니다. 그렇죠. 양자요. 네. 중국이 반대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동맹을 반대합니다. 동맹은 적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중러가 모인다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키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북중러가 66년 만에 모이는데 우리 한미일은 매번 모이잖아요. 매번 합동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북중러 모였다고 반 무슨 서방연대다. 이것은 호들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의 해결을 한미일 협력 강화로 똑같은 소리, 루틴한 이런 반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러와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한미일을 기본으로 하되 중러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러시아 특사도 임명하지 않고 아직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는 과감한 외교를 해야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엔 북극 항로의 문제나 이것도 뚫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어제 지노비에프 대사를 만나 긴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러 관계가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관련해서 피스메이커가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중러 연대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이 필요성 또 얘기를 하잖아요. 주한미군 역할이라든가 지금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일단 북중러 모이면 보수든 진보든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한미일 협력 강화입니다. 네. 그것은 저는 필요하지만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 조건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넓혀서 네. 이 한반도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제2의 냉전적 구조, 제2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아내는 탄력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지노비에프 대사와 대화에서 나왔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오히려 북한의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한
여유를 주게 만들어서 네. 이번 12.3 내란 때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감정적이고 즉자적이지 않고 여유 있게 대응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마치 네. 한미동맹 때문에 한미동맹이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것도 있지만 남한 내의 독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북한을 도발시키고 북침을 한다든지 국지전을 일으킨 것을 통제하는 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 1975년도에 김일성이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푸놈펜이 무너지니까 다시 한번 남침을 해보려고 중국을 가서 모태통을 만났는데 모태통이 반대해서 제2 남침 기도가 좌절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일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러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달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주석 참여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양국 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요. 에이펙 참석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3의 장소에서 만남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핵심이 아직 우리가 관세 협정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관세 25%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현대자동차가 매달 8천억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5% 합의했는데 이 경주 엑스포 10월 말 전에 이것을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7,500억 달러 문제, 우리 3,500억 달러 문제는 우리의 외환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호하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는 그런 필드 투자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일단 중국 시진핑은 올 것 같고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북미 간의 대화는 성급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비핵 문제, CVID를 포기하고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이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의 관건입니다. 이런 네. 군사적 문제에 대한 남북 간, 북미 간의 신뢰가 없이 맨날 만나자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응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북한 만남 가능성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국무위원장. 2019년 하노이 회담 전에 무슨 그 도청 장치를 만들기 위한 해군의 비밀 작전이 있었다 이게 폭로가 됐는데 네.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이 시기에 오히려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만남을 뭔가 방해하기 위한 뉴스인가 이런 의심도 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북미 회담을 성공시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올바른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를 그런 했습니다. 표현했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강조합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국의 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6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처음으로 비핵화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면서 서로 김정은을 놓고 푸틴과 시진핑이 서로 구애하는 모습, 오히려 김정은이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러 간에 이용하면서 양다리 외교로 이렇게 훈련되어 온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자주적인 외교를 취한다 그럴까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트럼프와의 관계도 이미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게 해소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김정은을 구애하지만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박민아래 중국의 특사를 보냈고 또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미중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처럼 같지가 않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중 미소 관계는 권투 선수의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의 관계는 축구 시합의 관계이다. 제로섬으로 뚫어 패는 게 아니다. 중국을 아무리 고립시키려고 해도 세계적인 공급 체인망에서 중국이라는 제조업 능력을 배제시키고 미국 경제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긴밀하게 상호 관련돼 있는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중이 타협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만약에 하이닉스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이 중국 공장을 통제해서 만약에 이 중국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정부의 미국에 대한 이 설득 방안이 뭐냐? 완전히 중국이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시킬 것이다. 절대 차단 안 됩니다. 오히려.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네. 지금 발전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중국에 대한 통제 수단이 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있거든요, 미국을. 네. 일리가 있는 설득이다. 따라서 미중 간에 합의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힙토리의 90% 공급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통제하면 미국의 군수 산업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끝까지 대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네. 형태로든 타협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같이 비행기 타고 시진핑 만나러 갑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엑스포 때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때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얘기해 볼까요? 송 네. 대표께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을 뭐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검찰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당정 간에 좀 온도차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뭐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가장 핵심이었고 이것은 네. 당정 간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분리를 해놓되 그 중대수사범죄청,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의 문제와 보완수사 요구를 넘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유보할 거냐의 논쟁인데 저는 이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잖아요.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닌가. 경찰에 대한 불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찰 권한의 남용, 두 번째는 경찰의 부실 수사인데 네. 경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독점적 청구권을 검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로 경찰의 권한 남용은 통제가 되는 것이고 부실 수사 문제는 이의제기권이나 수심위 같은 걸 강화시키고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꼭 자기들이 보완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나는 네. 일종의 검찰의 자기 독선이고 어제 법사위를 보더라도 이게 검사입니까? 백혜룡 경장이 말한 대로 당신들이 검사 맞습니까? 관봉띠 그거를 다 증거 인멸을 해놓고 모두 다 모르쇠를 떠는 것을 보고 네. 특히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완전히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 권성동이 돈 가지고 매개를 40몇 억인가요? 이거는 검사가 아니라 거의 범죄 집단들 아닙니까? 네. 나는 이거 반드시 해체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개혁과 함께 새 정부에서는 어떤 점이 개혁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할까요? 지금 뭐 정치, 사법, 언론개혁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을 빠른 시일에 좀 정리하고 나서 정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진짜 국민 민복을 위한 그런 개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기후 에너지 부가 논란이 나는데 이 에너지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말했는데 이것을 환경에너지부로 환경부가 너무 과욕을 부려 가져간다면 저는 형용모순이 될 것이다. 네. 따뜻한 아이스크림, 엑셀레이터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꼴이 될 것이다. 과연 환경부의 규제기관이 에너지부를 통합시켜가지고 이건 죽도밥도 안 되는 이 되드락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의 목표대로 기후에너지부로 만들어서 정말 이 재생에너지 분야와 나중에 핵융합 발전으로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제대로 된 기후에너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쯤 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던데 판결 이후에 민주당에 복당합니까? 저는 이번에 서면 복권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 부담드리지 않고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말까지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판결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네. 민주당과 다시 합당을 하고 정치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네.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빈틈없는 준비로 성공적인 외교 무대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